강직성 척추염. 척추를 굳게 만드는 만성 염증성 질환의 모든 것. 강직성 척추염은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니다. 이것은 젊은 나이에 시작해 평생에 걸쳐 진행되는 전신성 염증 질환으로 척추와 관절, 심지어 눈과 심장, 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질환은 사람의 일상과 삶의 질을 크게 바꾸어 놓는다. 척추가 굳어 움직임이 제한되고 지속적인 통증과 피로가 환자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한다. 그러나 의학은 꾸준히 발전해왔고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이 글에서는 강직성 척추염을 의학적으로 가장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과 실천 방법까지 모두 다뤄보겠다. 1. 강직성 척추염의 개념과 역사. 강직성 척추염은 이름부터 그 본질을 설명한다. 앵크로우징은 관절이 굳는 현상, 즉 강직을 의미하고 스펀딜라이터스는 척추에 염증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병은 척추에 염증이 생기면서 점차 굳어가는 질환이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이름이다. 역사적으로는 19세기 후반 독일 의사 아돌프 스트룸펠과 프랑스 의사 피에르 마리 등이 각각 척추가 뻣뻣하게 굳는 환자들을 보고하면서 질환으로 정립되었다. 당시에는 치료법이 전무했고 환자들은 서서히 허리를 펼 수 없게 되어 평생 구부정한 자세로 살아야 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영상검사, 유전자 검사, 면역학 연구를 통해 이 질환의 실체가 점차 드러났다. 이 원인과 발병 기전. 강직성 척추염의 발병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면역체계의 균형이 깨지고 그 결과 염증이 발생한다. 1. 유전적 요인 HLA-B27. 강직성 척추염의 가장 중요한 유전적 요인은 HLA-B27 유전자다. 환자의 90% 이상에서 이 유전자가 발견된다. HLA-B27은 면역세포가 외부 침입자를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유전자가 변형된 경우 면역계가 자기 조직을 외부 침입자로 착각하고 공격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HLA-B27을 가진 사람이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 중 일부만 병에 걸린다. 따라서 유전적 소인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야 발병한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정설이다. 이 면역학적 요인. 강직성 척추염은 전형적인 자가 면역 질환과는 조금 다르다. 자가 항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선천 면역계의 과도한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TNF-알파, IL-17, IL-23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병의 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염증은 주로 엔테시스, 즉 힘줄과 인대가 뼈에 붙는 부위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척추에 인대가 붙는 부위에서 염증이 생기면 통증과 뻣뻣함이 나타난다. 시간이 지나면 염증 부위가 섬유화되고 새뼈가 자라나면서 결국 관절이 굳어버린다. 3. 환경적 요인. 장내 미생물. 일부 연구는 장내 세균이 면역계를 자극해 병을 유발한다고 본다. 특히 클랍사이엘러 뉴모니아라는 세균이 HLA-B27과 교차 반응을 일으킨다는 가설이 있다. 감염, 비뇨기계나 장 감염이 발병을 촉발하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흡연과 스트레스. 흡연은 질병의 진행을 빠르게 하고 스트레스는 면역계의 균형을 깨뜨린다. 3. 임상, 증상. 강직성 척추염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 증상은 개인차가 크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적 양상이 나타난다. 1. 염증성 요통. 허리가 아픈 것은 흔한 증상이지만 강직성 척추염의 요통은 일반적인 요통과 다르다. 40세 이전 젊은 나이의 시작. 점진적 발병, 갑자기 아픈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심해진다. 아침에 심한 뻣뻣함, 기상 직후 허리가 뻣뻣해 움직이기 힘들다. 활동하면 호전, 휴식하면 악화, 운동을 하면 통증이 줄어들지만 쉬면 오히려 악화된다. 밤에 통증, 새벽에 허리 통증으로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다. 2. 척추 강직. 질병이 진행되면 척추가 굳어간다.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동작이 점점 힘들어진다. 결국 척추가 하나의 막대기처럼 뻣뻣해져 대나무 척추 반부 스핀이 된다. 심하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구부정한 자세로 굳어버린다. 3. 말초 관절염. 무릎, 발목, 어깨 같은 큰 관절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대개 한쪽이 더 심하고 특히 하지 관절이 잘 침범된다. 4. 엔테시스염. 힘줄과 인대가 뼈에 붙는 부위에 염증이 생긴다. 대표적으로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부착부 통증, 발바닥 족저근 막염, 갈비뼈 흉곽 부위 통증 등이 나타난다. 5. 전신 증상. 만성 염증은 전신 피로, 체중 감소, 미열을 일으킨다. 환자들은 흔히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고 호소한다. 6. 척추 외 증상.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신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포도막염 환자의 30에서 40%에서 발생. 눈이 빨개지고 통증과 시야 흐림이 나타난다.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 손실 위험이 있다. 심혈관계 합병증, 대동맥 판막 역류, 부정맥, 죽상경화증 위험 증가, 폐질환, 상엽 섬유화로 인해 호흡 곤란 발생 가능, 장질환,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4. 진단. 강직성 척추염은 초기 진단이 어렵다. 일반 허리 통증과 구분이 쉽지 않고 엑스레이에서 뚜렷한 변화가 보이기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상 증상, 영상 검사, 혈액 검사를 종합해야 한다. 1. 임상적 특징.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염증성 요통. 40세 이전 발병. 활동하면 호전, 휴식 시 악화. 아침 뻣뻣함. 2. 영상 검사. 엑스레이 후기에는 천장관절에서 관절 간격 소실, 뼈 융합 소견이 보인다. 척추에서는 대나무 척추 소견. MRI, 조기 진단에 가장 유용하다. 뼈 부종과 염증을 확인할 수 있다. 3. 혈액 검사. HLA-B27 검사 양성이면 진단 가능성 증가. ESR, CRP, 염증 수치 상승. 류머티스 인자 RF와 항시 CP 항체는 음성. 4. 분류 기준. 국제적으로 ASAS 분류 기준이 사용된다. MRI 또는 엑스레이에서 천장관절염이 확인되거나 HLA-B27 양성과 임상 증상이 함께 있으면 진단할 수 있다. 5. 치료. 강직성 척추염은 아직 완치법은 없다. 하지만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로 염증을 억제하고 척추 강직을 늦추며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1. 약물 치료. NSAIDs,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1차 치료제다. 통증과 염증을 줄인다. 이에 나프록센, 인도메타신, 에토리콕십 등 장기 사용 시 위장관 출혈, 신장 손상 위험. 생물학적 제재. NSAIDs로 조절이 안 될 때 사용하는 약물. TNF-알파 억제제 인플릭시맙, 에타너셉트, 아달리무맙 등. IL-17 억제제, 세쿠키누맙, 익세키주맙. 이 약물들은 질환 진행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고가이고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DMARDs, 메토트렉세이트, 설파살라진 등은 주로 말초 관절 침범에 사용된다. 척추 증상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스테로이드, 전신 투여는 제한적이다. 필요시 관절 내 주사로 사용 가능하다. 2. 비약물 치료. 운동. 운동은 약물 못지않게 중요하다.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강직을 늦춘다. 매일 30분 이상 스트레칭, 수영, 요가, 필라테스 등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 바른 자세 유지 훈련. 물리치료. 온열요법은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전기치료는 통증을 완화한다. 생활습관 관리. 금연, 흡연은 질병 진행을 빠르게 한다. 체중관리. 비만은 척추에 부담을 준다. 올바른 수면 자세와 바른 자세 유지. 6. 합병증과 예후. 강직성 척추염은 진행 속도가 개인마다 다르다. 일부는 약간의 요통만 있을 뿐
큰 불편 없이 살기도 하지만 일부는 척추가 완전히 굳어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치료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대나무 척추, 척추가 완전히 굳어 움직임 불가, 척추 골절 위험 증가, 강직된 척추는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잘 생긴다. 심혈관 질환, 대동맥 판막 질환, 부정맥, 폐기능 저하, 흉곽이 굳어 호흡 제한, 우울증과 불안, 만성 통증과 장애로 인한 심리적 문제. 적절히 치료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생물학적 제재 등장 이후 환자들의 삶의 질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7. 환자 관리와 생활 지침. 일 운동 프로그램. 매일 아침 기상 후 스트레칭, 가슴 펴기 운동, 흉곽 유연성 유지, 수영, 척추 부담 최소화, 요가와 필라테스, 유연성 및 근력 강화. 이식이 요법. 염증 억제를 위해 지중해식 식단 권장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 오일 위주, 가공식품, 고지방 육류, 과도한 당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칼슘과 비타민 D 보충 척추 골절 예방. 3. 정신적 관리. 만성질환은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환자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8. 최신 연구 동향. 최근 연구는 면역학적 기전을 더 깊이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IL-23, IL-17 축이 질환의 핵심 경로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IL-17 억제제가 등장했다. 앞으로는 JAK 억제제 같은 새로운 기전의 약물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장내 미생물 총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려는 연구도 활발하다. 9. 결론. 강직성 척추염은 단순한 허리 질환이 아니라 면역체계 이상으로 전신에 영향을 주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그러나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 꾸준한 운동과 생활 습관 관리로 충분히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과거에는 젊은 나이에 척추가 굳어 큰 장애를 남겼던 질환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생물학적 제재와 체계적 관리 덕분에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환자들이 많아졌다. 환자와 가족이 이 병을 제대로 이해하고 꾸준히 치료와 운동을 이어간다면 강직성 척추염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